네, 오늘 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 키워드 잡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J스탁 이재은 대표,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주식전략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관세와 실적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썸머랠리 뜨겁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리스크 요인은 없는지 오늘 장 강한 이유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이야기 관세 키워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 마지노선이 아니라 12.5%까지 목표로 한다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예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일지 오늘 현대차, 기아 중심으로도 강한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재은 대표님, 관세 리스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현대차, 기아가 오릅니다. 어느 정도 하단 마지노선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봐야 될지 뉴스 보니까 정의선 회장이 5일 출국한다라는 이슈도 있더라고요. 무언가 더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의 영역에서인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자동차 강하거든요. 어떤 힌트로 해석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재계 인사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 쪽의 우호적인 부분들을 좀 제시를 하면서 관세 관련돼서 일각에서는 지금 12.5%까지 우리가 관세율을 자동차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강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자동차 종목들 부품주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의 흐름들을 보면 살짝 며칠 상간의 움직임들 속에서 좀 우리가 수급적인 요인들이라든지 그리고 추세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 눈치 보는 양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은 좀 우호적인 환경들, 특히 전희성 회장이 바로 달려간다는 거, 이재용 회장이 또 간다는 거, 김동관까지도 또 움직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계 총수들이 총력을 다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관세가 생각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시장에 강하게 좀 작용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움직임들을 보면 물론 우리가 이 종목들의 움직임으로써 관세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속단하기는 너무나 이르긴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가격에 대한 메리트도 현대차 같은 경우 현대기아차는 그동안 워낙 관세라는 키워드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 저는 개인적으로도 만약에 관세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사실 지금 일본과의 가격 경쟁력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관세율에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원하는 퍼센테이지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가격적으로 그동안 기대 심리 때문에 계속 주가가 우상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세론보다는 시장에서 추가적인 탄력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에 따른 수급 유입이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장들이 많이 달려가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언급해 주셨잖아요. 김동관 부회장 같은 경우는 한화그룹이니까 일단은 카드로 언급되면서 이미 좀 많이 올랐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재용 회장이 될 텐데 여기는 다른 모멘텀으로 못 올랐다라는 걸 감안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 일단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관세의 직접적인 타격이었고 가장 지금 구간에서 메리트 있는 한화, 삼성, 현대차 어느 쪽으로 공략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대표님? 저는 삼성하고 현대차 고르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요. 네. 일단 관세 이슈가 우리가 정말 긴 시간 동안의 관세 키워드로 시장에 계속해서 좀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끝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못 갔던 종목군들의 시세와 수급이 좀 더 강하게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라는 그룹 너무나 좋긴 하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우위를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테슬라 이슈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저는 정말 반반씩 가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별도로 또 해볼 거니까 잠시 후에 좀 더 기다려 주시고요. 그러면은 관세라는 키워드 조금 더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오늘 둘 다 오르잖아요. 조선도 초반에는 좀 흔들흔들 하다가 카드로서의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고 있다라는 점 하나, 여기에 주목을 해도 될지 이 포인트로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조선의 힘이 계속 될 것이다? 라고 일단 보실까요? 네, 일단 저는 조선 같은 경우는 조정을 우리가 한번 받았죠. 그래서 네.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직전 고점을 넘어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직전 고점까지 아주 강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적으로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점수를 좀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선 쪽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전자가 3.5% 정도 올라오면서 시장을 좀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시장에 대한 뭐 관세 협상이라든지 무언가 기대감이 많이 부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대형 섹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많은 섹터군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반도체와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만약에 자금이 옮겨간다라고 한다면 전 조선주들이 이제 작년이나 올해 상반기 때 보여줬었던 그런 탄력적인 모습은 나올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드려보자면 저는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정도로 많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좋은 섹터인데 만약에 이 자금이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쪽으로 어느 정도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탄력적인 상승세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보시면 우리가 조선주들 중에서도 규모가 좀 작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좀 더 좋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엔진 관련주라든지 피팅 밸브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데 대형 조선사들보다 이 조선 기자재 쪽에 대한 메리트가 좀 더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가장 큰 명분은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선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MRO 쪽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군함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LNG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시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LNG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가는 조선 기자재 쪽에서 뭐 동성화인텍이나 한국카본 같은 기업들, 그리고 우리가 뭐 철관, 강관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을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스카 프로젝트가 구체화되더라도 아무래도 가격 메리트를 봐야 되기 때문에 LNG 프로젝트로 조금 더 좁혀서 타겟군을 설정하는 게 맞다라고 조언 주시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MRO 쪽에 대한 수혜를 받는 기업들 하나오션이랑 네. HD 현대중공업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LNG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일단 삼성중공업이 대형주 중에선 가장 매력적이고 중소형 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LNG 피팅 밸브 쪽 성광밴드라든지 태광 같은 경우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LNG 본행제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뭐 동성화인텍이라든지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다른 기업이라는 것은 조선 대형주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이쪽에 대한 포인트는 계속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 중소형주를 봐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평가 매력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현대미포 실적 발표된다라는 점까지 안내를 좀 해드리고요. 관세와 관련해서 그럼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군에 대한 대응 팁도 짧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이지은 대표님과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관세에 대해서 전면에 서진 않았지만 또 하나의 히든카드로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 농수산물 이쪽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주의 탄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보는 그 흐름은 어떨지 워낙 대형주만 움직이다 보니까 중소형 쪽에서의 오늘 솔루션에 답답하다라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어떨지 농수산, 축산 테마의 활용법도 지금은 통할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축산 관련돼서는 최근에 좀 움직였던 쪽의 종목군들이 오늘 이지바이오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미트박스라는 종목도 저는 볼 수가 있는데 그 외의 종목들 우리가 뭐 농수산 관련돼서 지금 사료, 비료 쪽까지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집약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들만 이 섹터 안에서는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 미국의 축산 공급망 확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지금 이지바이오가 국내 상장사 중에서
그러니까 북미 축산 밸류체인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연결고리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명확하게 이슈가 있는 쪽의 종목들만 공략을 하자. 그래서 다른 관련된 종목들로 언급되는 종목들은 지금 워낙 시장이 바닥권에서 매수할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추세나 그리고 수급적인 요인들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시장의 분위기에 맞물리고 수급 쏠림이 나오는 쪽으로 집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바닥권에 주가가 있는 종목들도 많으니까요. 이어지는 키워드에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2위 반도체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힘, 삼성전자의 힘, 그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워낙 오늘 많습니다. 반도체에서도 찾아보도록 하죠. 일단 선두에 서 있는 삼성전자부터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오늘 삼성전자 고점 73,000원을 뚫어냈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개인분들은 많이 고전하셨던 라인이 이 라인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삼성전자만 놓고 먼저 질문 드릴게요. 더 갈까요? 다음 매물대 벽까지는 앞에 8전 아니더라도 7만 원 후반대까지 훅훅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지 이재용 회장이 미국으로 갔고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붙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점 제시해 주실까요? 네, 저는 뭐 삼성전자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로 봤을 때도요? 일단 뭐 주가가 시가총액 대비해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최근에 올라왔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조정은 있겠지만 저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작년 2024년도 7월 11일 날 삼성전자의 주가가 88,000원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코스피가 몇 포인트였냐면 2,900포인트대였거든요. 네. 종합주가지수 코스피가 2,900포인트에서 현재 3,200포인트대까지 300포인트가 올라왔는데 삼성전자는 20% 정도가 하락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이야기할 때 가장 아쉬웠었던 부분이 HBM 쪽에 대한 부분이었죠. 근데 그보다 더 아쉬웠었던 부분이 이 파운드리 쪽에서 적자가 나오고 있었다라는 부분인데 테슬라와 이번에 수주가 진행이 되면서 저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생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운드리 쪽에서 TSMC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전체 시장에서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67% 정도. 그리고 삼성전자가 약 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테슬라라고 하는 빅테크 기업들, 빅테크 기업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데 엄청나게 큰 기업에 이제 수주를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레퍼런스가 확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전력 투구를 할 만한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테슬라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오늘도 보시면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우리나라 삼성전자에는 굉장히 큰 메리트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점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이 메리트가 없어, 매력이 없어라고 생각이 돼서 지수단에 대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은 전 매우 낮다라고 보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 우상향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조정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더라도 원래 SK 하이닉스 조정 나오면 내가 잡아야지 했다가 그냥 바라만 보고 계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비슷한 스토리 라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듯해서 원하는 만큼 조정이 나오지 않더라도 쉬지 않더라도 오케이 사진 주실까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삼성전자가 정말 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10%씩 빠지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신용 한도가 지금 초과된 종목이라고 뜨고 있는데 네. 신용 매수보다는 그래도 현금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심리적으로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웬만하면 현금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볼 때 아까 전에도 HBM 쪽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파운드리 쪽에 대한 메리트가 지금 뭐가 생긴 거냐면 실제로 3나노 공정에서도 삼성전자가 많은
수주를 받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나노 공정에서 지금 수율이 많이 잡히지 않았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정을 따냈다라는 것은, 그 수주를 따냈다라는 것은 앞으로 테슬라와 이 파트너십이 굉장히 공고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테슬라가 자동차만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로봇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산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현재 시장에서 매매해 볼 수 있거나 투자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삼성전자 저는 매력적이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파운드리 쪽에서 일단 시작했다라는 점에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내일 본 실적 나오고 컨퍼런스 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파운드리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들도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판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재은 대표님, 삼성전자 지금도 사도 돼요? 말아요? 이것도 고민이긴 한데 기판주가 오늘 워낙 강합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그룹주 내에서의 기대감을 가지고 삼성전기를 봐도 돼요? 이것도 궁금하고요. FCBGA 한다면 또 대덕전자기 때문에 비교 우위에 있는 기업이 누굴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기판에 대한 메리트도 지금 불씨를 가지고 살아나는 구간일까요?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네.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이제 미국에 가서 또 추가적인 증설에 대한 이야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지금 더 앞으로 공장을 많이 짓는 데 있어서 수주에 대한 기대 심리는 당연히 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번에 파운드리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시장은 수혜주를 찾기 바빴습니다. 네. 뭐 소재 관련돼서는 지금 솔브레인, 그리고 뭐 장비, 원익, IPS도 그렇고 두산테스나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급등세를 이어가는 종목군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기판 쪽으로 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그 필두를 이제 삼성전기 쪽에서 내일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엔 그동안 스마트폰 쪽으로 집중을 했는데 워낙 수요 부진이었다 보니 MLCC 관련돼서 전장과 AI 시장으로 집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실적 좀 양호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호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성장 구간에 진입을 하는데 테슬라, 삼성전자 관련된 파운드리까지 또 수주를 가져가게 되면 기대할 수 있는 여력들은 시장에서 확실히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기판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좋은 양상이 나오는데 거래량도 상당 부분 좀 동반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좀 중요한 가격 라인이 저는 15만 원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2월 달에도 14만 9천 원, 그러니까 15만 원 돌파를 못했어요, 결국에는. 15만 원이 오늘 시원하게 뚫렸으니까 네. 상단이 그러면 더 많이 열린 건가요? 저는 열렸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안 올라왔던 종목들, 특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모멘텀 그리고 MLCC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못 갔었던 종목이 였는데 이번에 지금 LG 그룹주들도 우리가 보면 LG 디스플레이도 최근 시세가 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대형주인데 업황에 대한 둔화라던가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이 어떤 키워드를 한 개 달게 되면 LG 디플도 아이폰이라는 키워드를 달았잖아요. 네. 삼성전기 또한 마찬가지로 테슬라라는 키워드를 달고서 저는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원하게 저항 돌파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상방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실적 이야기도 많이 나오네요. 앞서 이재은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삼성전기 내일 컨퍼런스 콜이 9시 반입니다. 개장 직후에 나오니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도 잘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판 중심으로 삼성전자 중심으로 두 번째 키워드를 봤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정책에 대한 이야기, 그 힘을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AI에 대해서 모멘텀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100조 원가량의 국민펀드 조성,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바닥을 이제는 좀 다지지 않았냐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오늘 비상경제회의가 소집되었고 11시에 AI 관련된 이야기도 논의가 되었다라고는 하는데요.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죠. 본부장님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마음 AI는 좀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오전에 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음봉 전환이긴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고요. 빨간불이 AI 쪽에서 오랜만에 나오는 종목군이 많거든요. 정책에 대해서 모멘텀이 서서히 바닥을 기술적으로 잡았다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AI 쪽 같은 경우도 시세가 나오면 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맞아요. 섹터인데 네네. 최근에는 약한 모습이 이어졌었죠. 네이버와 카카오, 우리가 이제 대형주를 위주로 본다면 네이버와 카카오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선거 기간 전후로 해서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변동성이 나왔었던 그 초반부의 가격대까지 지금 대체적으로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다면 이제 AI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어질 경우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도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AI 소프트웨어라든지 반도체 쪽,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에너지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우리가 AI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가는 섹터로 본다면 그동안 작은 기업들이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왔었거든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약했었지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을 하면서 GPU를 공급해주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도 향후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 되반등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 자체가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한번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커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모든 AI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이나 사업 분야 자체를 내재화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픈 AI와 협력을 하면서 협업을 하면서 캐파 자체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은 상반된 사업 구조로 가져가고 있는데 전 두 기업 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에는 시장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쪽이 관세와 관련돼서 이제 관세가 어떻게 보면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맥락에서 그리고 지금 뭐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이 미국에 가면서 여러 가지 산업적인 부분에 사업적인 부분에서 캐파 자체를 늘리고 있는 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려가고 있지만 후속 섹터를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AI 쪽 같은 경우도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나는 좀 매매를 해보고 싶다,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 뭐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력적이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플랫폼으로 공략하는 게 더 맞다라는 의견 본부장님 주시는 걸까요? 이게 사실 뭐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전 이제 대형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대형주 네이버나 카카오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하루아침에 급등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향에 맞게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하드웨어 쪽 같은 경우도 반도체 쪽은 여전히 매력적이지 않나. 그리고 제가 요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반도체가 움직인 다음에는 전자 부품 쪽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대덕전자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얼마 전에 뭐 폴더블 폰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변동성이 나왔었는데 요 전자 부품 쪽 같은 경우도 흐름상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부 다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관심을 높여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재은 대표님과는 세제 개편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대표님 사실 개인 투심 위축 5,001에서 가겠는가라는 물음표가 많이 붙었던 게 바로 어제 일이었거든요. 시장은 이 개편안에 대한 불안감, 그러면서 나올 수 있는 연말의 수급 요동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내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10억까지 다시 복귀가 된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더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지 외국인만 따라가면 되나요? 이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까요? 일단 최근 흐름을 보면 외국인 코스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담아내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매도를 하는 우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 체질적인 개혁 자체로 그러니까 기업들의 체질이 바뀌는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세법 개정이라든지 이쪽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재료가 노출이 됐고 어느 정도 재료 노출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받쳐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중간중간 출렁임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워낙 외국인 수급으로 인해서 저는 시장이 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어느 쪽으로의 수급 현상이 좀 강하게 유입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예전으로 돌아갔을 때도 결국 외국인 중심의 시장이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계속된 지속된 우상향이 나와줬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는 저는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외국인들의 투자
개인분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긴 하지만 수급 주체가 지금 시장을 끌어당기는 게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위축돼서 우리가 투자 자체를 멈추는 것보다는 이 안에서 어떤 쪽에 수급이 좀 단단하게 유입되고 실적이 어떤 쪽이 잘 나오고 앞으로 성장성이 있을지에 대한 여부들을 체크를 하셔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멈추지 않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인트들 수급에 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높으시고 최근에 큰 손들의 흐름이 들어오고 있는 이슈 있는 섹터로 키워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엔솔 이야기로 시작을 할 겁니다. 테슬라에 공급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규모는 6조라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오늘 주가는요. 오후에 더 가나 오전에 올랐나 둘 다 아닙니다. 사실 오늘은 상당히 제한적인 움직임만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부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슈의 무게가 강력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선반영됐다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기관은 지난 17일부터 오늘까지 꾸준하게 사고 있거든요. 주가가 미리 움직여서 인지 LG 에너지 솔루션 사실 기대했던 이슈가 ESS 시장이었잖아요. 오늘 흐름은 어떤 시각으로 판단을 해야 될까요? 추후에 다시 한번 재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슈는 오늘 반영이 안 된 거고 그렇죠. 선반영도 아니다. 선반영은 좀 됐겠죠. 그런데 주가 흐름 자체가 어쨌든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힘이 붙이는 것 같은데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저는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큰 모멘텀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북미 쪽에 있는 ESS 업체 중에서 LFP를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이 부여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ESS 시장에 대한 캐파 확장, 우리나라 기업들의 캐파 확장에 대해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조 수주라는 것이 뭐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LFP를 이용해서 이제 ESS를 만들 때 그에 들어가는 원재료, 소재들이 사실 중국산 제품이 많아요. 중국산 소재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걸 내재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통해서 수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ESS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간다라고 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장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지금 ESS 쪽에 대한 성장 캐파 자체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우리가 중국을 보고 매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중국 쪽 같은 경우는 ESS를 이미 많이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북미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면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계속해서 성장은 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넘어갈 때 성장했던 것만큼은 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면서 다만 우리나라 배터리 셀 3사 같은 경우 지금 뭐 전기차 2차 전지 쪽에 대한 모멘텀, 전기차 쪽에 대한 모멘텀이 아니라 ESS 쪽으로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흐름이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SS 시장 쪽에 대한 실질적인 캐파 확장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분석 기준으로 봤을 때 2026년도, 2027년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ESS 쪽에 대한 영업이익률을 20% 넘게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현재 주가 흐름 같은 경우도 이해가 된다. 그래서 오늘 나온 내용이 당장에는 반영이 되지 않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규제한다라는 전제 하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대장주의 역할을 계속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ESS 포인트로 본부장님도 보셨네요. 그러면 이 키워드 조금 더 끌고 이재현 대표님과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핵심은 삼성 SDI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이렇게 협력 관계를 견고히 하면 수혜가 삼성 SDI다라는 이야기가 어제부터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수주 맺었다라는 이슈가 LG 엔솔에서 나왔는데 오늘 주가 삼성 SDI가 훨씬 더 강하거든요. 위치로 본다면 삼성 SDI 더 눌린 구간이기도 해서 보실 것 같아요. ESS 모멘텀으로 삼성 SDI의 오늘 강세 그리고 추가적인 탄력까지 메리트 더 높다라는 시각도 가능할까요? 저는 솔직히 메리트가 높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네. 사실 이 ESS라는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에게 새로운 정말
전기차 수요 둔화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먹거리로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미국에서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ESS 시장에 깊게 침투를 했을 때는 AI 시장과 같이 연동된 흐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쪽에서도 ESS 시장에 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세액 공제가 ESS 쪽으로도 2026년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 ESS 관련돼서 미국의 관세를 높게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 금지 단체라고 해서 ESS 공장을 세울 때 만약에 이 단체, 금지된 단체에서의 조달하는 원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세액 공제를 못 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배제 흐름이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게 ESS 시장 쪽에서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이 결국 2025년인 지금부터 반영이 돼서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반도체랑 비교를 하면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다운 사이클을 타다가 HBM, AI 시장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HBM이라는 이 키워드를 ESS까지도 비교를 하는 부분들도 있을 정도로 지금 ESS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는 확실히 크기 때문에 배터리 3사 다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궁금한 부분 시간이 충분하진 않은데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지은 대표님 간략하게만 LNF 봐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소재 가운데 실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상승폭이 계속 커지면서 8%까지 오르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강한 반응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직 수치는 나온 것 같진 않은데요.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결국에는 LNF는 최근 기대 심리를 가져가면서 올라오는 가운데서도 실적에 대한 우려라든지 그리고 재무 상태에 대한 우려는 있었지만 테슬라 밸류 체인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서는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테슬라가 한국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테슬라가 한국을 지금 잘 끌어주고 있다. 삼성전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많은 산업에 파장력을 주고 있는데 테슬라 안에 밸류 체인이다라는 그 이야기 한마디로 시장에서는 기대 심리가 강하게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좀 우호적인 이야기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아마 회사 측에서도 기업 측에서도 좀 좋은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LNF 보유하신 분들은 한번 추가 탄력도 기대해보자라는 이야기 또 기술적으로도 121선에 대한 저항 돌파가 오늘 명확하게 됐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일단 안착을 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안착까지 됐다라는 건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더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렸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IR까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다음으로 제약바이오 이야기할 건데 마침 유한양행의 실적이 나왔네요. 여기도 비만 키워드가 담겨 있기도 해서 좀 확인은 해보셔야겠습니다. 유한양행 일단 매출액은 5,5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8.1%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분기 별도 영업이익도 확인을 해보실까요? 별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0%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유한양행이 직접적으로 오늘 타격을 받진 않았지만 비만 키워드 관련해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이재규 본부장님의 의견만 좀 들어보고 정말 짧게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타격이 오후에 추가로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고민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일단 저도 오늘 아침에 굉장히 걱정을 했었던 부분인데 나름대로 잘 버텨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삼천당 제약은 낙폭이 좀 나왔지만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제형 변경이라든지 다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노보노디스크의 그런 리스크 자체가 만약에 노보노디스크가 오늘도 급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밀리겠지만 오늘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저는 잘 버텨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만 같은 경우는 결국에 많은 합병증들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성장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진 않고 있지만 성장성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의심하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오늘 자동차나 반도체 쪽으로 많이 쏠렸고 악재가 있었음에도 이 정도 하락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저는 비만 쪽도 여전히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인트까지 언급받아봤고요. 오늘장 랭킹5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지은 대표, 이재규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